첼시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 PSG를 꺾고 세계 최강 클럽팀으로 등극했습니다. 첼시는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에서 열린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PSG를 3대0으로 제압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UEFA 주관 전 대회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데 이어 클럽 월드컵 개편 이후 첫 챔피언 타이틀도 획득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콜 파머는 전반에만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모든 득점에 관여,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첼시는 상금 4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우승 상금 약 1억 2,950만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PSG는 경기 매너에서도 패배하며 핵심 미드필더 네베스의 퇴장과 엘리케 감독의 비신사적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함께 관전하여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음악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데드라인인 로스앤젤레스를 개최했으며 이틀간 총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걸그룹 최초로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북미 팬들과 약 2년 8개월 만에 재회한 블랙핑크는 강렬한 라이브 사운드와 함께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지수, 리사, 제니, 로제 각각의 솔로 무대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블랙핑크의 북미 투어 출발점으로 시카고, 토론토, 뉴욕 등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최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뛰어, 점프로 아이튠즈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친가상화폐 규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뿌리내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들이 통화감독청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여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는 크립토 위크를 지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을 논의 중입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클래러티 법안,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도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신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태도 덕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동물 탐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썸머 선셋 어드벤처는 기린, 코뿔소, 코끼리 등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로스트밸리를 걸어서 탐험하며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관찰하고 생태 정보를 배우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한여름밤의 반딧불이 체험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판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해피 바우스데이와 호랑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여름방학 시즌권을 통해 방문객들이 여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 심판 강사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이정민 전 심판위원장이 자격 취득 코스를 임의로 앞당겨 합격한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KFA 심판위원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육은 형식적이었고 국제 트렌드 반영 부족과 실전 적용의 괴리가 허 판정 일관성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문진희 위원장은 강사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나 기존 체제에서 채용된 강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리그 심판 교육 현장에서는 베테랑 심판들이 직접 판정을 설명하는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피파, AFC 소속 강사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자료 접근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협회는 자체적인 재점검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의 장강훈 기자입니다. 언더아머가 혁신적인 백팩 UA 노웨이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움과 가동성을 강조하는 언더아머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운동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UA 서스펜션 스트랩 기술을 통해 하중을 어깨와 등 상부에 고르게 분산시키며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이 백팩은 뛰어난 방수력과 통기성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며 28-35리터의 확장형 수납 공간과 다양한 포켓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노웨이라는 이름은 한 학생 운동선수가 프로토타입을 착용 후 외친 감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버플백, 트래블백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새로운 해리포터 시리즈가 곧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HBO는 15일 공식 SNS를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의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인공 해리포터 역은 도미닉 맥러플린이 맡았으며 그는 해리포터 특유의 동그란 안경과 이마 흉터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원작 소설은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와 친구들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프란체스카 가디너가 각본과 총괄 프로듀싱을, 조앤 K 롤링 작가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미온느 역에는 아라벨라 스탠튼, 론 역에는 알라스테어 스타우트가 캐스팅됐습니다. 새로운 해리포터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이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5 서울 썸머비치는 8월 8일까지 운영되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울지방구 운천과 함께 주관하며 LIG가 후원합니다. 워터슬라이드와 바운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 워터비치존과 도심 속 모래사장을 즐길 수 있는 샌드비치존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는 국가보훈부의 캐릭터 보보와 LIG의 캐릭터 수원이 꾸며져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슬라이드는 안전을 위해 키 110cm 이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모래 체험을 할 수 있는 샌드 프라이빗 빌리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회차당 최대 80명이 입장 가능합니다.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입장은 공짜이며 하루 최대 5,6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니 여름철 더위를 식히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길 바랍니다. 용인미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 2일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우승을 놓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감쌌으며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한일전 3연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 경기가 3백 전술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경기 결과 앞에서는 팬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패장의 당당함을 드러내며 팬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한일전의 의미를 잘 아는 홍 감독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베를린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하여 6만여 관객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이홉의 무대는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226개 국가 및 지역에 생중계되었고 외신들은 그의 90분 공연을 극찬했습니다. 롤링스톤 독일은 제이홉을 K-팝의 완성형 아티스트로 소개하며 그의 무대를 황홀하고 예술적이며 문화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영방송 ZDF는 제이홉과 방탄소년단, K-팝의 전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팬들은 제이홉의 무대가 희망과 자기 사랑, 존중, 그리고 음악을 통한 연결을 상징한다고 전하며 감동적인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빌보드는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호평하며 아미밤 불빛과 팬들의 응원을 언급하였습니다. 제이홉은 이번 공연으로 베를린을 글로벌 팝의 중심지로 만들며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OVLR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여름 원피스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AI 화보는 올리비아 로렌의 스테디셀러인 여름 원피스 컬렉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패션과 기술의 혁신적인 만남을 보여줍니다. 특히 페미닌하고 세련된 무드를 담아내며 로맨틱, 컬러풀, 모던 세 가지 콘셉트의 원피스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스타일링 팁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보 속 아이템들은 온라인몰과 전국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앞으로도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자연휴양림, 수락교가 17일 개장합니다. 이곳은 취사가 금지되고 음식 배달도 제한되며 식사를 원할 경우 내부 음식점, 시즌서울 바이 홍신혜를 이용해야 합니다. 홍신혜 요리연구가가 운영하는 이 음식점은 팜투테이블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전국 산지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직송받아 사용합니다. 대표 메뉴로는 제주 우도 흑돼지와 특별한 김치로 만든 홍신혜 김치찜이 있으며 저녁에만 주문 가능합니다. 점심 한정 메뉴인 갈비 쌈밥 정식은 호주산 와규를 사용해 깊은 육향을 자랑합니다. 또한 부산 바다에서 잡아올린 달고기로 만든 피시앤칩스를 야식으로 제공합니다. 점심에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방문 가능하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투숙객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6년형 S-Steel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Steel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경제형 트림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경제형 트림 스타일은 기존 스마트 트림보다 106만 원 저렴하지만 12.3인치 클러스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물류 앱 샌디를 신규 적용해 고객 맞춤형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샌디는 AI 기술로 최적 운송 경로를 제공하여 업무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입니다. 2026 S-Steel의 가격은 카고 스타일 기준으로 5,874만 원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아 실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또한 출시 기념으로 모브차 보유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모델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이저리그 MLB 사무국이 2028년 LA 하계올림픽의 선수들의 참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최근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LA 올림픽 관계자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MLB 선수들의 참가가 확정된다면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 등 코리안 빅리거들과 함께 오타니 슈에이와 에런 저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금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 유망주들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MLB 사무국이 기존의 폐쇄적인 국제대회 참가 방침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로 보이며 리그 일정과 보험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올림픽 출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LB 사무국과 선수협회 모두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시즌 3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중 역대 최고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시즌 1은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등록상표 시상식에서 비영어 시리즈 최초로 6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K 콘텐츠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통합 7억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는 공개 후 4일 만에 6,800만의 시청수를 기록하며 대기록을 세웠고 시즌 3은 공개 단 3일 만에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톱10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역대급 글로벌 프로모션과 팬 이벤트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주요 배우들은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며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위 대장정은 게임 종료 영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이번 시리즈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1일부터 여름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료와 푸드가 선보이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음료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입니다. 이 음료는 칸탈로프 멜론 청크와 멜론 휘핑크림이 어우러져 청량감 가득한 맛을 자랑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의 풍미를 살린 로스티드 마카다미아 라떼도 함께 선보입니다. 다양한 프라푸치노와 라떼,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미니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자외선 차단 제품이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우양산 검색량은 최근 한 달간 200% 이상 급증했으며 선글라스와 송풍기 검색량도 각각 108%, 2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기상 관측 이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기록되며 온열질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남성 고객의 우양산 구매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에 여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생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디자인의 양산을 출시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은 양산 사용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춰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 자외선 강도가 높고 소나기가 잦아 우양산의 실용성과 휴대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오프시즌에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윈 나우를 선언하며 강력한 전력 보강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영입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케본 루니는 뉴올리언스로 떠났고 베테랑 센터 알 호포드 영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커리의 계약이 2026-27 시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상을 밟아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제한적 FA로 풀린 조나단 쿠민가와의 계약도 아직 진전이 없어 골든스테이트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부팀들의 전력 보강 속에서 골든스테이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챗GPT의 대화창에서 상품 검색과 결제를 통합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AI 쇼핑 플랫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와 손잡고 온라인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초기 버전 시연과 수익 분배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챗봇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품 검색과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구글은 AI 모드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과 가격 추적 기능을 제공하며 에이전트 체크아웃 기능으로 자동 구매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머천트 프로그램으로 소매업체와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는 페이팔과 협력하여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이러한 행보는 인프라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4일 청주 문화재조창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합니다. 올해 주제는 세상 짓기로 도자, 금속, 목칠 등 다양한 공예를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공예의 응답을 담았습니다. 강재영 예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가 현대 문명에 대한 공예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전시에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출신 밀랍 조각가 모나 오렌의 연립 시리즈와 고소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총 16개국 140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작품을 선보이며 특별전과 국제공예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미국 의회가 역사상 첫 암호화폐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근거가 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리더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뉴욕 증시는 강한 경제 지표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가 올해 9번째 기록을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주요 기관들이 연준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는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 전기차 회사 루시드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 3과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